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업그레이드 시대는 인연맞이 시대인데 인연을 맞아야 할지 몰라요. 사회는 어디예요?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 가정은 뭐예요? 나를 위한 곳이에요. 해가 뜨면 행해연장 사회로 출근하고 해가 지면 운용의 주체 에너지 충전도 가정으로 퇴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해가 뜰 때 내가 갖고 있던 온 힘을 행해 현장에서 쏟아버리면 해가 지면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가정으로 돌아간다. 지구 가운데 태양과 달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해가 뜨면서부터 모든 나의 행위는 시작되기 때문에 해 뜨는 동쪽, 그 동살을 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지인의 차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모든 것,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내 앞에 모든 현상을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천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 인간의 삶을 일깨워주기 위한 천문을 그려놨는데 지금도 이 천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이들이 없습니다. 자기의 육생의 관념으로 천문을 읽어내기 때문에 주술적 차원으로 뵙기, 기복적 차원으로 뵙기,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앞에 인연은 나아기 나름이라는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모든 관념을 하나의 틀에 묶어 놓으면 너도 그 하나의 틀에 묶어 놓은 그 삶의 그 틀에 그 옥에서 갖추어 살아가는 꼴이라 자유롭지 못한다. 천문을 읽어내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대. 지는 천에서 분리된 차원이에요. 이 지기에, 이 대자연에는 지문을 다 그려놨어요. 지문만 다 읽어내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자연의 순환법이라고 하죠. 그 지문은 뭐예요? 섭리, 순리, 이치에 따른 이 변화가 주어진다. 그것을 너는 읽어내려갈 수 있느냐. 읽어내려가면 그게 깨침이고 그에 따른 삶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대자연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 조화와 균형이 왜 이루어져 있는가? 비물질은 운용의 주체라고 한다면 정신량, 물질은 활동의 주체 육생량이라고 그랬어요.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 되어 살아갔어. 그러니까 이 물질은 사의 질량, 비물질은 정의 질량, 정신량. 그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태극이 사와 정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조화와 균형.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치우친 사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바른 정의 세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바른 정이 이 세상에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바른 정의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른 정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치우친 사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바른 정의 세상을 구현해 놓고자 정이 이런 것이라고 숱한 이론들이 나와갖고 치우친 사행에 바른 정행의 추를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연은 끼리끼리 만나요. 유유상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은 나아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온 인연, 이루어 맞이하는 인연이 어떻게 할까?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의 행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
그 먼저 주는 행위, 그대는 알고 있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먼저 줄래? 왜 그대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줬는데 왜 오늘날 어려워져 갖고 나를 찾아왔는가? 왜 빼앗겼는가? 왜 육생의 기본금 금기만큼 줬는데 그것을 왜 다 빼앗겼는가? 내가 잘못 살아서 빼앗긴 것이지. 신이 미워의 나를 회초리 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표적인 것이에요. 근데 다들 착각해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살아가면 신이 나를 미워해 나에게만 내린 회초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연을 만나요. 물질도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고 사랑도 인연, 내 앞에 인연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만끽하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잘 쓸래?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이들이 찾아온다면 너는 왜 어려워졌는가? 그 이유를 깨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신이 미워서 너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걸라. 네가 너의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육생의 기본 육생량을 물질, 재물, 권력,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인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내 앞에 있는 이 자리인 내 뜻과 같이 안 해서 그러한 식으로만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너는 없어졌을까? 춥고 배고프니까. 일단 찾아왔으면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춥고 배고픔을 명쾌해주는 육생의 행위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왜 어려워졌으며 왜 힘들어졌으며 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모면하면 두 번째의 그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래도 너는 예전에 과거에 묻혀 그러한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갈 때 대자연의 신은 뒤에서 그때서나 밀어주는 거예요. 왜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왜 갖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인간은 끼리끼리 만나 살아가는 것이다. 상층의 서문이 하층의 서문이 상층의 대통령, 상층의 임금, 상층의 왕을 만나기라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긍리는 거기니까. 하지만 네가 하층의 서민으로 살아갈 때 네 행동을 다한다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사랑하는 그 자체를 반드시 뒤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자식지간은 천륜지간이에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시간이 부모자식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부지간은 기륜지간, 하늘에서 맺어준 그 지간이 아닌 서로가 좋아 이득이 될까 싶어 만나서 사랑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지륜지간이에요. 그 부부는 지륜지간인데 발 쭉 뻗으셔요. 언제나 등 돌리면 남이 됩니다. 언제나. 그게 부부지간인 것이죠. 하지만 자식은 등 돌린다고 해도 남이 아니에요. 그 씨는 활동의 주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두 어르신들이 좀 알아야 할 건 운용의 주체 운용의 주체 음의 기운 여인이 부인인 것이고 활동의 주체 남성이 신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운용의 주체가 있을 때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활동의 주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농촌에서 한번 지금 살아 계신 곳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 할머니들이 더 많나,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더 많나,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더 많나. 할머니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3살 말이면 거의 농촌에서 한 70%가 3년 이상 못 견딥니다. 같이 세상을 따라가요. 하지만 운용의 주체인 여성은 신랑이 세상을 버려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요. 지긋지긋한 세상, 자신의 죽음에까지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은 운용의 주체고 남편은 활동의 주체예요. 사회생활 하는 것 한번 잘 보십시오.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정에 부인이 없이 행위 현장 사회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은 제 역할 다 못합니다. 지질이 궁상이에요. 부인이 없으면. 그래서 그러한 남자들은 빨리 장가가라고 그래요. 하지만 부인이 있는 남편은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뭐해도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나름의 할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공부는 음의 기운, 정신력,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 조금만 가르쳐주면 남자를 뒤로 확 죽여버리는 게 여자들이에요. 내가 패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여인들을 가리키지 않은 이유가 여자들의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활동의 주체인 그 남자, 그 길을 펴지 못한다라는 소리가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여인들은 지혜의 공부를 해야 하는. 근데 지혜의 공부가 무엇인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안동의 정신문화의 고장, 그래서 이 여인들을 가리키는 지혜의 공부가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활동의 주체를 위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들로서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 이 지혜, 지식, 그 여인들이 운용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를 위한 그 내조를 다한다면 모르는데 지금의 MZ세대들 있죠. 그들 세대는 내조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을 가리켜 놓으니까 행위 현장에서 나가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MZ세대, 우리 그 디지털 세대들. 그럼 남자들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야. 이 삼라만상 3차원은 활동의 주체, 양의 기운 남성들을 위한 곳이지 음의 기운 여성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여기는 음의 기운 여성들을 위해 주어졌다면 모르지만 아니걸라. 그래서 분명한 건 윤회를 하더라도요. 여자는 여자로밖에 못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법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내가 다음엔 남자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요새는 스님들이 육도 윤회니 그거에 관한 관념도 없기 때문에 희한한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고 인간이 수라로 태어난 그런 법도는 없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만 태어나는 것이고 또 남자는 남자로서만 태어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만 태어나는 것이고 이 깊이를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법문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여인들이 이제 그 교육, 이 지식의 교육의 문을 같이 열어놓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 남자들 그 기운을 더 눌러버리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 살아오시면서 돈 잘 버는 여자한테 결혼한 남자들, 그쵸? 기나 피고 살아요. 여자가 돈 잘 벌면 남자는 논팽이 집밖에 못해. 돈도 못 벌어.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요거 하나만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대체적으로 수입의 경로는 남자를 통해 갖고 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비물질 자원, 정신량을 담당하고 남자는 물질 자원, 육성량을 담당을 해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1년에 그 연봉이 1억이라 한다면 1억이라는 돈을 활동의 주체 남자가 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위 현장에서 남자들은 출근을 하면 그 내 앞에 온 인연과 항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티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소통이 막혀져 어려워지는 게 활동의 주체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그 퇴근길에 소주 한 잔을 먹는 것이고, 저기 나와 그 대화가 통하는 지인과 약주 한 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역할을 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로서. 항상 활동의 주체인 남자는 행위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그 부인은 운용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의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내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빨래 잘하고 밥 잘하고 음식 잘하는 게 내조가 아니다. 활동의 주체, 이 남편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씨름을 안고 들어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진정한 운용의 주체고 부인이고 내조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못 풀어요. 그래서 1년에 정확하게 1억 원이라는 그 수입을 활동의 주체 남자가 벌어서 운용의 주체 부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인해 소통이 막혀갖고 1억 원이라는 그 수입원은 1,000만 원이 떨어져 9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의 그 손실을 봤으면 운용의 주체인 그 부인은 왜 1,000만 원의 수입이 다 들어오지 못했는가? 왜 내 낭고 내 님이 무엇이 부족해 이 수입에 이렇게 빵꾸가 났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르쳐 주니까 빵꾸난 돈을 메꾸기 위해 팔 걷어 붙여갖고 자기가 행위 현장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해 노력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조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 나불나불 남자의 기운을 입으로 주게 되는 것이지. 그래갖고 다시 갔어. 다시 갔는데 여전히 그 문제로 소통이 막히니까 이제는 1,000만 원이 까졌다는 게 2천만 원이 까져.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8천만 원이 안 들어오니까 여자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또 2천만 원을 벌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다음 연도에 가니까 남자는 더 빠져. 그러니까 7천만 원밖에 못 갖다 줘. 그러니까 3천만 원 벌려고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니까 그만큼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조가 뭔지를 모르고 여자가 돈이 뭔지 아니까 활동의 주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짐덩어리로 한 그대가 활동의 주체인 활동의 영역을 스스로 죽여놨다는 거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남자는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자기가 그 1억을 벌었던 게 7천만 원을 벌었다면 그거는 거의 폐업의 수준에 가까워요.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회복하려면 운용의 주체 부인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 합심을 해서 활동의 주체에 기울어진 사업을 올려 세우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르쳐 두니까. 지가 지식의 차원의 학업을 가르쳐 주니까 행위의 차원 사회에서
돈 벌겠다고 더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힘들고 점점 남자는 이제 사회에서 논팽이가 되면 여자가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인데? 네가 좋아서 그 남자 그 꼴 만들어 놓고 나와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음양 화합은 분명하게 정신량과 육색량, 쓰임을 다하는 거와 그 쓰임에 따라 움직이는 이 만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논팽이가 돼갖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사자가 되어버려, 신랑은. 여자한테 얹혀서 사는 논팽이, 그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도록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그만큼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있어요. 하층의 서민들은 사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층에 살아가는 서민들은 내조의 관념이 크게 그 정신량의 관념도 필요하지만 일단 육생량, 유권서부터 해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도 그렇게 크게 몰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면 중층, 에리트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들은 배운 만큼 배운 이들이에요. 이들은 또 무엇을 하는 이들이 많냐면 맞벌이 하는 이들이 많아요. 에리트층. 뭐 의사와 의사끼리 만나서 살아간다. 또 의사와 변호사, 또 그 전문 직업인을 가진 이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데 잘 보세요. 여자가 활동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 한다면 남자는 못 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여자가 일하는 만큼의 남자는 이름을 내질 못해요. 하지만 맞벌이로 하는 만큼의 그 돈, 육색량은 들어오지만 남자가 남자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한 만큼의 기주고 살아가는 게 남자들이라.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이 3차원의 지당은 활동의 주체인 남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운용의 주체인 여성들이 그 행위를 다할 때 음양, 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갈수록 아무리 뛰어난 남자가 있더라도 활동의 주체로서의 활동력이 왕성한 여자를 만나면 양의 기운은 음의 기운에 눌려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근데 중상층 이상으로서는 여자의 내조로 인해 남자가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상층은 진짜 여성의 내조가 필요한 곳이죠. 여성의 내조가 없다면 남성은 그 꽃을 다 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은 누구의 소유인가. 운용의 주체는 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집한대에 숨어있는 씨앗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물, 운용의 주체의 물이 집안에 흘러들으면 집안에 숨어있던 그 씨가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 가지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활동의 주체의 그 씨인가요? 운용의 주체의 씨인가요? 활동의 주체의 씨예요. 여성은 그 씨를 품어 안아서 낫게만 해주고 씨를 품어 안아서 성력만 시켜주는 그 행위만 다할 뿐이지 낳는 것은 활동의 주체 남성에게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종족도 남성한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남성이 그 활동의 주체로서 행위를 다하게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성은 운용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 행위를 다하게끔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함의 차원입니다. 음양화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정신문화. 화합을 위한 곳에 있어요. 화합하지 못하면 정신문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것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무엇이 사랑인가? 진정 너를 위한 게 사랑인가? 나를 위한 게 사랑인가? 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순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나 순환이 막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순환을 일으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은 2년맞이 시대예요. 전부 다 간판을 걸어놨어요. 이 간판의 의미는 뭐예요? 인포메이션. 나를 찾아오면 이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찾아오십시오라는 이 간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판을 걸어놓은 자는 운용해 주체는 것이고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자는 활동의 주체예요. 그러면 간판을 걸어놓지 않은 자들은 뭐냐? 이 1988년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로 꾸준히 발전한 게 통신문화라는 것이죠. 핸드폰. 아쉬운 자가 전화를 해요. 이로운 자는 절대 전화를 하질 않아요. 이 근본 원리를 놓고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에 안 나갑니다. 뿌리가 없는 이들은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말의 현혹이 되면 이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갖고 있어 보십시오.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 없는데 누가 생판 모르는 이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전화를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욕심에 걸리는 것이에요. 자, 소상공인이 왜 망할까? 간판을 걸어놓으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에게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이 찾아가면 우리는 가장 육생의 기본권을 갖고 살아가요. 입으로 육생량을 먹을 때 비로소 편안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인연은 맞을 줄 알아요. 오면 오는 만큼 주인의 편의를 위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대했지. 진짜 밥 한 끼 먹기 위해 찾아간 인연들을 홀대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인연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디 만행을 다니다가 식당을 가갖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사를 해주고 맛있게 드셨나? 불편함이 없나? 그곳을 와서 이렇게 물어주는 그곳을 보면 기억에 남아요. 만행을 나가다가 그렇게 대해주고 인연을 맞이한 곳이 있다면 그쪽 지역이라면 차 타고 50km, 60km로 찾아가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맞이하는 게 없어요. 하나 들어왔더니 10,000원, 2명 들어왔더니 20,000원. 야, 오늘 20,000원 들어왔네? 그냥 음식만 갖다 줘. 상냥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10,000원 줬으니까 10,000원어치 밥 줬으니 그만 먹고 나가라는 식으로 대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 2번 가겠습니까? 한 번 왔으면 2번 오게 만드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꼽히는 시대가 됐는데 육생량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행위를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시리. 그래서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망하는 거예요. 인연을 맞이할 줄 모르니까. 찾아오는 인연들 지갑만 노리고 호주머니만 노리잖아. 식사하고 나가도 뒤통수가 땡겨 한 번 가지 2번 안 가요. 특히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에서는 밥 한 끼 먹고자 찾아가는 인연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식당 몇 번 가갖고 실망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한 기본적인 행위도 가르쳐주지 않고 정신문화의 고장이라.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인연들이 최고로 먼저 접하는 곳이 어디예요? 음식점입니다. 상점입니다.
지가 찾아가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다 해서 찾아가서 내전도고 사왔는데도 그냥 인연 맞이할 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대고 면박이나 주는 듯할 났던 그런 싸늘한 시선을 받으니 거기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는 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기운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집에서 찾아오는 인연, 내가 따뜻이 맞이할 때 그 인연은 두 번 찾아옵니다. 금전이 누구를 통해 들어와요? 두 발로 안 들어옵니다.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게 금전이고 명예고 권력인 것이죠. 나의 권력을 세우고자 나의 금전을 채우고자 한다면 내가 불러들이는 인연, 그 많은 아쉬움을 채워줘야 그들이 그러한 대가를 해주는 것이고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공부를 한 텀씩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